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주식회사 더 비즈앤CEO 류낙형입니다. 기업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받는 인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인증이 도대체 뭐고, 또 인증을 왜 받는 거고, 또 인증이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주 보셨던 분들은 뭐 이런 인증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업이 인증을 받는 목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회사의 신인도를 제고한다, 뭐 정책자금 평가 가점, 정책자금을 받을 때 실제로 인증이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물론 나중에 제가 정책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전에 이런 인증들을 조금 받아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자금 받는 게 실제로 분명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 R&D 같은 경우 이제 우대가점 당연히 들어갑니다. 뭐 연구소가 있는지, 뭐 벤처가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죠. 그 다음에 또뭐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조달, 뭐 정책 자금만 자금 조달은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인증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받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이게 말 그대로 인증이잖아요. 아, 이런 회사다, 이런 정도를 갖춘 회사다, 또 이런 어쨌든 그 모양을 갖춘 회사다,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인증 많습니다. 뭐 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ISO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녹색 인증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뭐 KS도 있고, 뭐 KC,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한랄 인증, FDA 이런 것들까지도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다룰 것은 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뭐 그 정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또 인증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만 저희가 받아 확인을 해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회사를 뭐 10년, 15년 하셔도 아직 뭐 이제 이노비즈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메인비즈도 없으신 분도 있고, 제가 그 거래하는 대표님은 뭐 매출도 좋고 뭐 세금도 올해 작년 22년 말현재 보니까 이익이 한 7억 정도 나서 세금이 1억 7천입니다. 중간에 이제 부임받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연구소나 이런 것조차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인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위성, 그 다음에 또 받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은 이제 인증을 어떻게 받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단편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인증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또 베네피트 혜택, 그 다음에 필수 요건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 뭐 정말로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더불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크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보면
뭐 연구원들의 급여로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니까 연구원의 그 급여가 7,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예, 1년에 2,500만 원을 그 해당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때 부설연구소는 웬만하면 있어야 됩니다. 예,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 이노비즈는 이제 필수 요건이고요. 연구소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이제 그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게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거의 받기 힘든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근데 투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예, 아무래도 그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그 필수 요건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많이 됩니다. 예. 창업 후 3년 이내에 여기서 창업이라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일을 얘기합니다. 법인 설립일. 개업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개업일이 아니고요. 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3년이 조금 넘어서 받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예, 그쪽에서 예, 인증이 안 돼서 이의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 시 법인세 감면해 줍니다. 50%까지. 뭐 소득세 50%도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인만 벤처기업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75% 감면, 예, 재산세 및 종부세 50% 감면. 이게 다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3년 이내에 이렇게 받아놓고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 75% 감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토지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예, 우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신인도 가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설립 시 요건 완화. 예, 연구소 설립은 보통은 이제 3인 이상이 연구소 같은 경우 전담부서 말고요. 그런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지원금 같은 것 받을 때 조건이 조금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기왕이면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하다못해 이제 출원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비즈인데요.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 후 여기 만 3년 경과기업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노비즈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전담부서 딱 치면 네이버에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오죠. 그냥 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 기업은 대표님들 아셔야 되겠지만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회원 가입 자체가. 예.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만 가능합니다. 이노비즈 기업만. 예, 3년 넘은 기업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정책자금 조달 시 예, 우대. 예, 우대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우대, 또 정책자금을 이제 심사할 때 우대.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역 지정업체, 우리 뭐 병역 특례업체 하지 않습니까? 가점 있다라는 거, 조달청 시인도 가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예,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벤처기업도 기보에서 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벤처나 이노비즈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조기업이라든지 뭐 IT나 이런 쪽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지 이노비즈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메인비즈. 보통 이제 이노비즈가 기술기업이 받는 기술혁신기업이라고 보통 인증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메인비즈는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경영혁신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면.
그래서 뭐 시중은행 금융지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조달청 신인도, 뭐 그 다음에 해외교육 인증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똑같이 설립 후 만 3년 경과 기업, 업종 무관, 매출 규모 2억 이상. 보시면 업종 무관이라는 게 이제 눈에 띄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노비즈는 아무래도 기술 기업이 받는 경우가 많고요. 메인비즈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이노비즈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도 유예해주고 뭐 그런 어쨌든 혜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부설연구소라고 하면 부설연구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처럼 기술기업이나 뭐 제조기업, IT기업 뭐 이런 것들만 받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유통 도소매 기업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벤처나 이노비즈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업종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메인비즈도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업종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받기가 어려운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구소, 전담부서, 코이타라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이제 그 관련 기관이죠. 인증해주는 기관인데요. 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좀 표시를 해볼까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러시는데, 연구개발 조직이라는 게 지금 인증할 때 만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를 쭉 해왔고,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인증을 받는다. 사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그 조직을 신고 인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조직을 원래는 인정받고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취지인데, 취지와는 좀 무색하게 이제 받는 목적이 조금씩 업체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새로 만들면서 마치 전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인 요건은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리야 어차피 이제 중소기업을 상대하니까요. 예,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기업은 뭐 당연히 5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나 이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벤처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작고 하면 1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전담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전담부서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요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요번에 숫자겠죠. 인적 요건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자,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이런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원으로서는 자연계, 그죠? 자연계. 물론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보실 거예요. 뭐 이제 4년제냐, 뭐 전문대냐, 아니면 뭐 마이스터 같은 그런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자연계 출신,
이쪽은 뭐, 모두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원으로서 다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대표님들, 우리 회사에 뭐 자연계 출신 학사 이상자가 있으면, 일단은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갖추고 있다. 인적 요건을 갖췄다.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지 전담부서를 만들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물적 요건이라고 해서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게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한다.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는 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부서 여기 보시면 옆에 부서하고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출입문, 여기다 별도의 출입문을 해놨는데,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입문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무실 안에 그냥 연구소, 그러니까 그 출입문에 연구소라고 쓰여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의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소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된 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10평이 안 되는 거죠. 소규모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칸막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그 사무실 공간 자체가 10평도 안 되는 그런 사무실 안에 연구부서까지 있어야 된다, 또는 연구소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독립된 공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그냥 부착하면 되고, 실제로 그냥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로 파티션 이렇게 파티션 그냥 파티션만 쳐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면이라고 하면 정면에다가 이렇게 파티션 앞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현판을. 그래서 그렇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년제는 1년 이상, 그러니까 4년제는 학사면 되는데 2년 전문학사, 2년 전문학사는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는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된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 분야 4년 이상의 연구 전담료는 인정 가능하다.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도 인정을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으로서 해도 인정은 된다. 그 연구 전담부서 자체가 인정은 되지만, 다만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나 이런 걸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건데, 세액공제와는 상관없이 이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업디자인 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학사 이상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분야를 학사 이상인데 뭐 전공 분야 아니라도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뭐 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연구 경력,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경력이 있으면 자연계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산업 디자인 분야 및 뭐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